네, 안녕하세요. 이호선입니다. 제42회 미래지속가능 포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올해 정부 예산 국토교통부에 대한 주요 국빈의 공모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예산은 좀 줄었습니다. 뭐 큰 의미를 가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토부의 사업 자체는 어찌됐든 이 SOC 사회 간접 자본과 관련되어 있는 그 기반 인프라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당해년도에 조금씩 줄고 늘고 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인포그래픽은 이제 국회 확정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5대 분야에 대한 내용들을 좀 추격을 해놨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관점에서는 그냥 참고만 하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혀 몰라도 됩니다. 기존에 있던 사업이고 국토부는 우리가 잠을 자고 생활을 하고 이동을 하고 뭐 이런 내용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 내용들이 매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사업이나 예산의 구성 내용도 바뀌지 않는다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그래도 좀 살펴보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특히 이제 저출산 인구 감소뿐만이 아니고 초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을 했죠. 초고령 사회 아주 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이고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금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뭐 수명이 연장됐다는 측면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이 우리 어르신 고령자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주택을 좀 확대하겠다는 것도 있고 또 저출산으로 인해서 이 돌봄 기능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이 청년 맞춤형, 신혼부부 맞춤형 이 주택들을 좀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이제 그 노후 도시에 대한 그 재생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특히 이제 그 도시 재생 사업을 하다 보면 한 권역 블럭 자체를 전체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실제 사업 기간도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제 지역 주민 간의 여러 가지 그 협치되지 않는 갈등의 문제들도 많이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사업 진척이 좀 애로점이 있었는데 이제 올해는 보시면 뉴 빌리지 사업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이 도시재생 사업을 선보임으로써 이 국소형으로 거점형으로 해서 그 블럭 안에서도 한 동, 두 동, 한두 동 중심으로 해서 선제적으로 좀 확산시켜 나가겠다. 이러한 사업들이 좀 움직여지고요. 그리고 이 인구 감소 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위해서 지역 활력 타운은 계속됩니다. 지역 활력 타운은 이제 3년 차에 접어들었고요. 금액은 좀 줄었습니다만 연계되는 메뉴판 사업은 상대적으로 늘어서 그 활용성은 더 많아진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행안부나 농림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빈집이나 유유 폐 시설 공간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예산들이 많다고 했는데 역시 국토부에서도 민관협력 지역상생 협약 사업이라는 게 사실 내용으로 들어가면 빈집이나 유유폐 시설 공간에 대한 재생 사업의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도 새롭게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빌리지 사업은 지난해에 40개 내외의 지자체를 선정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데이터를 안 보고 있어서 40개 내외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해 사실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설명회를 하고 바로 개념이 잡혀 있지 않은 상황에서 2주 만에 공모를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썩 완성도 있게 나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진행되는 내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준비를 못해서 올해 준비를 하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하니 이 뉴빌리지 공모 사업에 대한 매뉴얼은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미 사례들도 많이 나와 있고 연초부터 미리미리 준비해서 대략 한 150억에서 최대 180억까지 지원되는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원도심, 구도심은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이고 다세대 비어있는 노후화되어 있는 주택 빌라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재생하는 사업이니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은
지역 소멸 문제에 대응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 감소 지역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고요. 빈집이나 유유폐 시설 공간과 관련되어 있는 주요한 사업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좀 사업을 해 주시고요. 스마트 시티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스마트 솔루션과 관련되어 있는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사업은 과기부의 스마트 빌리지, 스마트 경로당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냥 국토 분야, 과기 분야를 따지지 마시고 스마트 솔루션을 우리 지역에 어떠한 내용이 좀 필요한가를 좀 검토하셔서 그 내용에 맞춰서 역으로 부처를 선택해서 응모를 하시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은 이미 담당 부서가 정해져 있을 거고요. 이게 성장촉진 지역개발 사업 예산으로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위 사업, 예산 편성에 대한 단위 사업의 구조가 좀 달라져 있습니다. 달라져 있지만 어쨌든 사업 내용은 동일하고요. 다만 이게 유효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지만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은 이 본사업에 대한 직접적 지원금은 20억 정체밖에 되지 않습니다. 총사업비 40억이고 5대5 매칭이기 때문에 실제 국비는 20억인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22개 메뉴판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공모를 진행하고 연계되는 그런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건바이 건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지원할 수 있다는 데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중에 맨 하단에 보시면 뉴빌리지 사업이 있죠. 뉴빌리지 사업과 관련해서 도시재생 사업이 들어와 있다는 거. 그리고 보시는 표는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와 사업비 매칭에 대한 부분들 좀 적어 드렸고요. 올해 2, 4분기 정도에는 국가적인 큰 이벤트, 선거와 관련되어 있는 이벤트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기 때문에 지금 정해져 있는 그 공모 시기가 굉장히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1, 4분기에 어차피 3월에서 5월 사이에 우리는 2026년도 예산 편성하거나 정부의 예산 건의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미리 사업을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듭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설이 끝나고 나면 2월 6일부터 7일까지 올해 정부 예산 분석한 분석 내용을 가지고 내년까지의 국비 공모 확보를 위한 그 역량 강화를 위한 그 담당자 공개 과정을 서울 영등포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처별로 어떤 사업이 있는지 좀 더 상세히 살펴보고 생활인구나 인구 감소 지역, 연계 공모 사업, 그리고 지방소멸 대응 기금, 그리고 공모사업 계획서 작성 시 매우 중요한 유의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현장에서 저희 연구 박사들이 같이 함께 자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평상시에 궁금해 하시거나 사업부서에서 좀 진도가 안 나가는 내용들 좀 함께 가져오시면 이틀에 걸쳐서 현장에서 좀 즉석 코칭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국토부에 의해서 한 개 부처의 내용을 가지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